데이터만 분석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나시는 길에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차트는 장 종료값입니다. S&P 500 및 국내 업종 분석을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일목균형표 봅니다. 일단 구름대 위에는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기준선 전환선은 역배열이고요. 프레임스팬은 아직까지 일봉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세로 봅니다. 하지만 반등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스토캐스틱 슬로우 값이 매수 시그널 이후에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는 약세입니다. 하지만 스토캐스틱 슬로우 값은 매수 시그널이죠. 그래서 반등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반등이 기대됩니다. 코스닥은 약세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캐스틱 슬로우 값은 매수 시그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등이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의 일목균형표입니다. 딱 보는 순간 상승이라는 걸, 상승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구름대 보시면 구름대 위에 일봉들이 있고요. 기준선 전환선은 정배열이고 프레임스팬도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보고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스토캐스틱 슬로우 값이 매도 시그널이라는 점이죠.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고점 반락 가능하다가 되겠습니다. 즉 고점 매도 포인트일 수도 있었습니다. 금양의 주요 차트 5개입니다. 역시계 곡선 이렇게 움직이는 건 매도 지속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삼선전환도는 매수 시그널 처음 나타난 이후에 쭉 계속 쌓이고 있으면서 상승 시그널 보여주고 있습니다. PNF와 랭코 가기 차트 역시 모두 상승장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차트 모두가 상승 신호 발생 중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승으로 봅니다. 금양의 주요 지표 10개입니다. 하나씩 보면 우선 DMA 값은 우상하면서 상승 시그널이고요. 거기에다가 볼린저 밴드도 상한선을 타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상승장이고요. OBV 상승이고요. CCI도 매수 시그널이 나와 있던 것으로 보고 MACD, 트릭스, RSI 그리고 ADX까지 상승 추세가 강하고요. BWI는 상승 확장기입니다. 거기에 볼륨 오실레이터도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양의 주요 지표들은 주요 보조 지표들이죠. 금양의 주요 보조 지표들은 상승장입니다. 다만 스토캐스틱 슬로우 값을 볼 때는 약세 전환에 주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금양의 파라 시스템입니다. 파라 시스템은 세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 파라볼릭사, 두 번째 DMI, 그리고 세 번째 ADX를 봅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파라볼릭사 값은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죠. DMI인데요. DMI에서 여기서 업DI로 표현을 하는데 업DI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DX 역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상승장 패턴으로 보고요. 상승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금양의 볼린저 밴드입니다. 상한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확장기라고 할 거고요. RSI는 여기서 매수 시그널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수 시그널은 상승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강세이지만 요게 도지인데다가 위로 길게 꼬리를 달았죠. 그래서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점 주의라고 하겠습니다. 한미글로벌의 CO 값, 트라이켄스 오실레이터 값은 일관된 패턴이 없습니다. 기준선 0선 위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91이평선 위에 일봉들이 몰려있죠. 이거는 특별한 패턴이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금양의 주지표들입니다. 주요 보조지표가 아니라 주지표입니다. 지표 중에서 중심이 되는 지표라고 해서 금양의 주지표들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지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일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평선이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이 있고요. 세 번째가 거래량입니다. 우리가 보는 거의 모든 지표들은 보조 지표들이고요. 이 세 가지만 주지표로 분류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표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봉 고점에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나왔습니다. 반락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여기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그게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장 시그널입니다. 거래량도 상승 시그널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5개 중에 5개를 줄 수 있겠습니다만 주의할 점은 현재 패턴으로 보아서 고점에서 반락할 가능성도 크다. 즉 다음 주 화요일 9월 13일 화요일에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엔 전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 구름대, 구름이 양운인가 음운인가 위아래 있는가를 보고요. 두 번째는 기준선 그리고 전환선의 위치를 봅니다. 세 번째는 후행스팬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일목균형표 봅니다. 첫 번째 구름대 아래에 있죠. 일봉들이 약세 시그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선 전환선 이거 역배열입니다. 정배열은 기준선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전환선이 있을 때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전환선이 아래에 있으면 약세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역배열이라고 부르죠. 아무튼 여기에서는 검정색 선, 기준선 아래에 녹색 선, 전환선 있으면서 역배열입니다. 후행스팬은 일봉대 위치를 보고 일봉대 아래 위치에 있으면 약세, 그리고 위에 있으면 강세인데 현재는 약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일목 약세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요. 스톡캐스팅 슬로우를 같이 보는데 역시 매도 시그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세장이 유력하다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약세장이 유력합니다. 삼성전자의 주요 차트 5개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역시 곡선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거는 매도 지속 단계입니다. 끝에 단계 붙여줍니다. 그리고 매도 시그널이죠. 다음은 삼성전환도 양전환이 아니라 음전환이죠. 음전환이 왔습니다.
PNF 차트 약세고요. 랭코 차트 약세, 거기에 가계 차트도 매도 시그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차트 모두가 약세 신호를 보유 중이고요. 약세로 봅니다. 삼성전자의 주요 지표들입니다. 보시면 DMA 우하향하면서 약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91이평선 아래에 일봉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한선을 중심으로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세로 보고요. OVV 값 약세, CCI 약세, MACD와 트릭스도 약세고 스토캐슬로 값하고 RSI도 약세입니다. 거기에 ADX는 약세 추세가 강화되고 있고 BWI는 하락하고 확장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볼륨 오실레이터 값은 상승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음값이 유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요 지표는 약세가 맞고요. 추세적이기도 합니다. 즉 추세적인 약세입니다. 약세로 봅니다. 삼성전자의 파라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우하향하면서 약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DI와 다운DI가 있는데 업DI는 아래에 다운DI는 위에 있으면서 약세 시그널 보여주고 있습니다. ADX도 추세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파라 시스템은 약세 추세 신호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세 추세 신호 유지 중입니다. 여기 새로 약세가 발생한 건 아니고 그 이전에 여기나 여기에서 이미 음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세 추세 신호 유지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볼린저 밴드입니다. 하한선을 타고 내려가고 있고 심지어 아래로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RSI도 매도 시그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흐름은 약세라고 보겠습니다. 약세입니다. 삼성전자의 CO 즉 트라이킨스 오실레이터 값은 약세입니다. 일단은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대략 8월 16일 이후에 매도 시그널 남았습니다. 그리고 91이평선 아래 일봉들이 있죠. 이 경우는 추세적인 약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CO 값이 급락하면서 91이평선 아래 일봉들이 모여 있을 경우에는 약세가 분명한데 이거는 바로 그 패턴이죠. 추세적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세입니다. 삼성전자의 주지표는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 이평선, 일봉 이 세 가지가 주지표인데요. 보조지표와 구분되는 의미에서 주지표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일봉들이 우하향하면서 약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은 함께 줄지는 않고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이버전스가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별점은 하나밖에 줄 수가 없겠습니다만 반등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 보도록 합니다. 약세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구름대 아래 있죠. 약세고요. 기준선 전환선은 크로스로 이거는 골든 크로스입니다. 긍정적이고요. 후행스페인은 분명하게 약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약세에서 반등을 했고요. 양호는 반등장 신호이기도 하고 스토캐스틱 슬로우 값은 매수 시그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사인이 있었다가 되겠습니다. 신원의 주 차트입니다. 첫 번째 역시곡선 이렇게 움직이는 건
매수 전환 단계이고요. 매수 시그널입니다. 삼성전환도 양전환을 했고 그 뒤로 양선을 쌓고 있습니다. PNF 차트 약세고요. 렌코도 약세고 하지만 가기 차트는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승 약세 신호가 섞여 있고요. 그래서 보합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신원의 주요 보조 지표들입니다. 단기 상승 전환 가능하고요. 반등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DMA 값은 약세 시그널이죠. 그리고 신원의 볼린저 밴드는 약세선을 타고 일봉들이 하향하고 있습니다. 약세 시그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반등을 했습니다. 이걸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OBV, CCI, 그리고 스토키슬로우, RSI, 그리고 ADX와 볼륨 오실레이터까지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MNCD와 트릭스 그리고 BWI는 약세는 아니지만 확장기를 지나서 축소기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원의 주요 지표들은 단기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다가 되겠습니다. 상승 시그널이 많은 건 분명하지만 일봉 패턴을 좀 보시면 단기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원의 주요 지표상으로는 단기 상승 전환이 가능하고 반등 시그널을 보았다가 되겠습니다. 신원의 파라 시스템입니다. 저는 파라 시스템 볼 때 세 가지를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PSR, DMI, ADX 세 가지를 보는데요. 여기서는 파라볼릭 사 값은 음선을 쌓다가 양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DMI 값 이건데요. DMI도 업DI가 위에 있으면서 즉 플러스 DM이 위에 있으면서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ADX는 꺾이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원의 파라 시스템은 양전환을 했고요. 상승 시그널로 보겠습니다. 상승입니다. 신원의 볼린저 밴드 다시 봅니다. 우하향하고 있는데요. 일봉들도 우하향하고 있죠. 그런데 3거래일간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RSI는 매수 시그널, 상승 시그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원의 볼린저 밴드는 약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RSI는 상승이고요. 하지만 반등 가능성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반등이 있었고 이 반등은 계속 추세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많습니다. 신원의 트라이킨스 오실레이터 값은 약세 추세죠. 거기에 91이평선 아래 일봉들이 모여 있습니다. 물론 9월 8일에는 꼬리를 길게 달았고 그 꼬리가 이평선 91이평선 위로 올라서긴 했었습니다만 분명한 건 몸통은 91이평선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약세 시그널입니다. 91이평선 아래 일봉들이 모여 있는 것 그리고 CO 값이 기준선 아래에서 급락하는 거, 이 두 가지는 분명한 약세 시그널이고 두 가지를 함께 본다 하면 약세 추세이고 약세일 가능성이 많다가 되겠습니다. 신원 약전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원의 주지표입니다. 주지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봉이 있고요. 거래량이 있고 그리고 이평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평선은 현재 역별입니다. 5일선, 21선, 91선이 서로 거꾸로 쌓이고 있습니다. 역별이고요.
일봉을 보시면 장대 거래량의 양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양봉의 위치가 고점이라면 분명히 반락 포지션이고 저점이라면 분명히 매수 시그널인데 그 위치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하지만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제주은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은행의 일목균형표입니다. 양은 구름대의 위에 있습니다. 일봉이. 그리고 기준선전환선은 정별로 보이고요. 후행스팬도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보고요. 스토캐스로 값은 매수 시그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신호 유지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제주은행의 주요 차트 5개입니다. 첫 번째 역시기 곡선 이렇게 움직이는 건 매수 시그널이고요. 매수 단계입니다. 그리고 삼선전환도는 여기서 출발해서 계속 양선이 쌓이고 있습니다. PNF 차트 상승 시그널이고요. 랭코도 상승이고 가기도 상승입니다. 그래서 5개 차트가 모두 상승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상승 신호 유지 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상승으로 보겠습니다. 제주은행의 주요 지표들입니다. 우선 DMA 상승 중이고 볼린저 밴드도 상한선 돌파했습니다. 자, OBV 상승이고요. CCI도 그렇고 추세 지표들도 상승이고 모멘텀 지표들도 상승입니다. 거기에 상대 강도 지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BWI도 상승 확장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볼륨 오실레이터 값은 플러스 즉 기준선이죠. 기준선 위에 있음으로 해서 볼륨 오실레이트도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10개의 차트, 10개의 지표가 모두 상승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 이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상승 신호가 분명히 나왔다는 거죠. 제주은행의 파라 시스템인데요. 세 가지를 봅니다. 즉 파라볼릭 4, DMI, ADX 세 가지를 보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DMI, 업DI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시그널이고요. ADX도 위로 꺾이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라볼릭 4는 양선을 계속 쌓아가고 있죠. 주의할 점은 현재 상승장 시그널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미 매수 시그널은 한참 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승이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매수 시그널은 이미 지난 것으로 보겠습니다. 제주은행의 볼린저 밴드와 RSI 봅니다. 볼린저 밴드는 상한선 돌파했습니다. 상승장으로 보고요. RSI도 매수 시그널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상승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제주은행의 트라이킨스 오실레이터 값은 기준선을 돌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짝 상승 추세죠. 거기에 90일 이평선 위에 일봉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상승장 시그널입니다. 상승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주은행의 주요 지표들입니다. 주지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일봉, 두 번째 거래량, 세 번째 이동평균선 이 세 가지가 주지표인데요. 여기에서는 이평선들이 정별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장대 거래량의 장대 일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승 시그널입니다. 한미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글로벌의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 저는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구름대, 두 번째 기준선 전환선, 세 번째 후행수편을 보는데요. 여기에서는 구름대 저 아래가 있고 두 번째 기준선 전환선은 정배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행수편은 잘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일목은 괜찮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슬로우 값은 음전환, 즉 약세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래 정리하면 상승이 맞습니다. 하지만 약전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미글로벌의 주요 차트들입니다. 역시곡선 이렇게 움직이는 건 매수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선전환도는 처음으로 양선이 나온 이후로 계속 양선을 쌓아가고 있고요. PNF 차트는 역시 매수 시그널, 랭코도 그렇고 가기도 역시 매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5개 차트가 모두 상승 신호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상승으로 봅니다. 한미글로벌의 주요 지표 10개입니다. 첫 번째 DMA 우후 상향하면서 상승 시그널이고요. 볼린저 밴드도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BB는 여기에 숨겨져 있는 매수 시그널 이후에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CCI는 매도 시그널이고요. 추세 지표 두 가지는 매수 시그널 맞습니다. 그리고 모멘텀 지표들인데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스 슬로우 값은 매도 시그널, RSI는 매수 시그널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죠. ADX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고요. BWI는 상승 확장기로 들어서고 있고 볼륨 오실레이터는 양값을 가지면서 플러스 즉 상승 시그널입니다. 정리합니다. 한미글로벌의 주요 지표들인데요. 상승 확장기 신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전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미글로벌의 파라 시스템입니다. 파라 시스템은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파라볼릭사, DMI, ADX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파라볼릭사 보시면 꽤 오랜 기간 동안 상승장을 이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DMI 값은 up DI 즉 플러스 DM이 위에 있죠. 긍정적인 거고요. 상승장입니다. ADX는 상승 시그널로 접어들었습니다. 상승 추세죠. 정리하면 셋 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장 유지 중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승 시그널을 보여드리고 있고 주의할 점은 매수점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의 볼린저 밴드는 현재 상한선이 진행되고 있고 이걸 돌파했습니다. 일봉이. 그래서 상승 추세 유지 중이라고 하겠고요. RSI 값은 매수 시그널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볼린저 밴드와 RSI 둘 다 상승 시그널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한미글로벌의 CEO 값, 트라이킨스 오실레이터 값입니다. 기준선 위에서 급락을 했죠.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91선 이평선, 91이평선 위에 일봉들이 쌓여 있는 건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CEO 값이 좀 부정적이어서 일관된 패턴, 일관된 신호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횡보는 가능해 보입니다. 한미글로벌 이동평균선 보겠습니다. 정별입니다. 5일선, 21선, 그리고 91선 잘 쌓아 있습니다. 정별이고요. 그런데 거래량과 일봉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거래량에 따라서 일봉이 장대 양봉이었다면 분명히 추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겠지만 장대 거래량에 꼬리가 위로 길게 달린
일봉이라면 양봉이긴 하지만 일봉이라면 고점에서는 반락, 즉 하락 반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한미글로벌 주식표상으로는 이동평균선은 정배열이고 일봉과 거래량으로 봤을 때 상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저는 약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따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한미글로벌 별 5개를 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자리에서는 약전환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다 했습니다.